자, 두 원의 위치 관계. 자, 우리는 두 원의 위치 관계를 배우기 전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웠어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 세 가지. 두 점에서 만남, 한 점에서 만남, 안 만남. 얘를 우리는 연립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도 되지만 그러기에는 식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고 계산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깔끔하게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와 반지름 길이의 대소를 이용해서 우리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를 파악했던 거 맞죠? 자, 지금은 이젠 두 원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우리 두 원의 위치 관계 어떻게 따질 거냐라고 한다면 나야 반지름 길이와 마찬가지로 중심과 이번엔 중심 간의 거리 우리 두 가지를 이용해서 뭐 할 거야? 두 원의 위치 관계를 파악할 거야. 일단 첫 번째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 한 점에서 만남. 자, 한 점에서 만난다고? 즉 두 원이 교점이 몇 개? 한 개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 한 개 있는 상황은요. 나예요, 홀롤로. 쬐끄만한 원이 있어요. 그리고 커다란 원이 있어요. 자, 이 상황이요. 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홀롤로 커다란 원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예요. 쬐끄만한 요런 원이 있어요. 자, 쬐끄만한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할게요. 즉, 이 상황이요. 한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요렇게 만나는 상황을 두 원이 외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예요. 요 상황이요. 이 상황을 한 점에서 만나긴 만나는데 내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교점은 몇 개 있다고? 한 개 있다고요. 내가 지금 교점이에요. 요 점이 교점이고요. 그리고 뭐가 되는 상황이에요? 접점이 되는 상황이에요. 자, 나예요. 한 점에서 만난다고요. 괜찮아? 이 점이 교점이고요. 뭐가 되는 상황이에요? 접점이 되는 상황이에요.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두 원이 접한다는 상황이고, 괜찮아? 그때 교점의 이름을 마찬가지로 접점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 다음처럼 판단하는 거예요. 자,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이 원에 중심이 있을 거고 중심이 있을 거예요. 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 길이란 말이죠. 그럼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어떻게 되죠? 라고 한다면 일단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 주세요. 접점 중심을 연결해 주세요. 두 개의 접점과 중심을 이렇게 연결해 주세요. 자, 그럼 일단 얘들아 잘 들어봐. 나야 접점이 보여요. 다시 뭐가 보인다고? 접점이 보여요. 그럼 우리 접점이 보이게 되면 중심이랑 접점이랑 있고 무슨 표시해줘야 해? 수직 표시해줘야 되는 거 맞지? 중심이랑 접점이랑 있고 뭐 해야 해? 수직 표시해줘야 해. 그치? 그럼 어디다 수직을 표시해줘야 되냐? 나예요. 요런 데다 수직을 표시해주고 요런 데다 수직을 표시해줘야 해. 우리 둘이 한 점에서 지금 만난다? 지금 외접하는 상황, 내접하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예요. 공통 접선을 갖는다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나예요. 뭐를 갖는 상황? 공통인 접선을 갖는 상황. 이 보라색 선을 우리는 공통 접선이라고 말할 거고. 왜 공통 접선이라고 말하냐? 이 보라색 선은 이 쬐끄만한 원에서 봤을 때도 접선, 큰 원에서 봤을 때도 접선. 이 보라색 이 접선은 쬐끄만한 원의 접선, 큰 원의 접선. 그래서 쬐끄만한 원의 접선이기도 하고 큰 원의 접선이기도 해서 공통 접선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야. 그러면 홀롤롤로 나예요. 수직 표시, 수직 표시. 이 접선과 괜찮아요? 나예요. 두 원의 중심을 연결한 괜찮아요? 요 선은 노란색 선은 항상 무슨 관계에 있다? 수직 관계에 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괜찮습니까? 자, 나예요. 뭐를 하자고요, 우리?
두 원의 중심과 접점은 일직선상 위에 존재한다.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해. 한 점에서 만날 때는 두 원의 중심과 접점, 즉 세 개의 점, 이 세 개의 점은 일직선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중심, 접점, 중심, 나예요. 중심, 중심, 접점, 이 세 개의 점은 일직선상 위에 존재할 수밖에 없고, 노란색 선과 이 공통 접선인 보라색, 맞아요? 당연히 무슨 관계? 수직 관계에 있을 것이다. 당연히 무슨 관계? 수직 관계에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럼 한 점에서 만나는 사항을 우리는 어떻게 파악할 거냐? 나예요. 쬐끄만한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 이라고 한다면, 괜찮아?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 이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를 선생님이 d라고 한다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우리는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가 d예요. 나예요.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 이 길이가 지금 d예요. 그치?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 r,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 스몰 r. 괜찮아? 이 외접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나예요.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뭐랑 똑같은 거야?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랑 똑같을 것이고, 나예요. 이 내접하는 사항에서는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빼면 그것이 나예요.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 d가 되겠다. 그림 보이시나요? 두 원의 반지름 길이의 합이 나,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랑 같을 때, d랑 같을 때는 외접하는 사항.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뺀 것이 d랑 똑같다면 그때는 내접하는 사항, 한 점에서 만나는 사항이 만들어진다. 자, 포인트. 자, 한 점에서 뭐 할 때는, 만날 때는, 괜찮아요? 외접의 사항이 있을 수가 있고 내접의 사항이 있을 수가 있는데, 외접이든 내접이든 되게 중요한 행동은 나 두 원의 중심과 접점, 두 원의 중심과 접점이 일직선 위에 존재하고, 괜찮습니까? 그리고 한 점에서 만날 때 공통인 접선이 존재하게 되는데, 괜찮아요? 이 공통인 접선인 보라색 선과 중심과 중심 간을 연결한 이 직선은, 괜찮습니까? 나 뭐다? 수직 관계에 있더라. 이 사실 되게 중요하다. 괜찮아요? 그리고 어떻게 판단하냐? 두 원의 위치 관계 중 한 점에서 만나는 이 사항은, 외접의 사항은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이 d랑 같을 때, 그때는 외접.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뺐는데 그것이 d랑 똑같을 때는 내접하는 사항이 만들어진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니? 자, 이젠 두 번째 사항이요. 두 번째 사항은 나예요. 교점 두 개를 갖는 사항이요. 교점 몇 개? 두 개를 갖는 사항. 자, 볼게. 나야 홀로로 쬐끄만한 원이 있었어. 그리고 요렇게 커다란 원이 있었어. 괜찮아요? 요렇게 교점이 몇 개 생기는 사항? 두 개 생기는 사항. 괜찮습니까? 교점이 두 개 생기는 사항. 자,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자, 쬐끄만한 원의 중심이 있을 것이고 커다란 원의 중심이 있었을 것이야.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나예요.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 홀로로 나를 뭐라고 한다면? d라고 한다면, 나를 d라고 한다면, 자, 우리 볼게.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사항이요. 그때 우리는 이 두 점을 이어요. 두 점을 이어요. 나를 뭐라고 말해요? 현이라고 이야기해요. 괜찮습니까? 뭐를 이야기한다고? 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러면서 나 공통현이라고 부르지. 이 보라색 선을 공통현. 작은 원에 관해서도 현, 큰 원에 관해서도 현. 맞아? 우리 공통현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었죠?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방정식을 뺀다.
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에서 한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을 빼게 되면 우리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한데 이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공통현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었던 거 맞죠?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나 좀 봐주세요. 자, 우리 현이 보이면 뭐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현이 보이면 현의 양끝점과 뭐를 이어야 해? 중심을 연결해야 돼요. 이 길이 R이고요. 이 길이 R이야. 그럼 뭐가 만들어져?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 맞지?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는 뭐 해야 해?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해야 해. 그치? 그 수직 이등분선. 여기가 지금 수직 관계가 되면서 요 길이 같다. 이런 식으로 수직 이등분선을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봐봐. 나야. 홀롤롤로 나는 큰원의 입장으로 봐도 현이야. 현이 나오면 뭐 해야 돼? 현의 양끝점과 중심을 이은 다음에 나 뭐를 만들어줘야 해?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어줘야 해. 괜찮습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면 뭐 해야 해? 내가 너한테 물었을 때 수직 이등분선 작도해야 해. 근데 이게 이미 수선의 발이야. 괜찮아? 요 이등변 삼각형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이 이등변 삼각형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해도 요 점을 지나야 되니까 괜찮습니까? 아, 그냥 여기도 수직이구나. 여기까지 선생님 말 이해할 수 있겠니 얘들아? 괜찮아요? 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 잘 들으셔야 해. 나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야. 중심을 연결한 이 선부는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거야. 이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이 여기 주황색, 여기 주황색. 괜찮습니까? 이 선인 거야.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괜찮아? 이 주황색 선은 괜찮아요? 나 현의 길이를 보라색 목 현의 길이를 이등분한다. 이렇게 우리는 그림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겠지. 그치?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은요. 뭐를? 현의 길이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등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런데 얘를 다르게 말하면 또 우리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나야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요. 지금 교점 두 개를 갖는 상황에서 현의 수직 이등분선이 결국 이 선이잖아요. 이 주황색 선이 되는 거잖아요. 괜찮습니까?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홀롤로 두 원의 뭐를 지날 수밖에 없어요?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두 원의 뭐를 지날 수밖에 없다?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중심과 중심을 연결한 선은 현의 길이를 뭐 하는 건데? 이등분하는 건데 얘를 반대로 말하게 되면 현의 수직 이등분선은 반드시 두 원의 뭐를 지날 수밖에 없다? 중심을 지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선생님 말 괜찮아? 그러면 두 점에서 만나는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잘 들어보세요. 자, 요 쬐끄만한 원이요. 좀만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요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사항이 만들어지는 거 맞죠? 괜찮아요? 지금 이 내접하는 상황에서요. 이 쬐끄만한 원이 좀만 이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요런 상황,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 맞죠? 그치? 그러면 나야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어떻게 되냐라고 여러분들한테 묻는다면 나예요.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자고요? D라고 하자고요.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를 D라고 하자. 그럼 이 D라고 불리는 이 녀석이 나예요. 부등식이요. 자, 두 반지름의 길이의 합보다는 뭐 해야 해? 작아야 돼요. 괜찮아?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보다는 뭐 해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괜찮아? 그렇거나 또는 나 홀롤로 내접하는 상황. 두 반지름의 길이의 차.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뺀 거보다 얘가 뭐하다라고 한다면
크다라고 한다면 괜찮습니까? 크다라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교점 몇 개를 갖는 사항이 만들어진다? 2개를 갖는 사항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몇 점에서 만난다? 2점에서 만나는 사항이요.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안 만나의 사항이요. 우리 두 원이 만나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이 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너한테 묻는다면 잘 들어봐 얘들아. 여기에 등호가 있어.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과 D랑 같아질 때 그때는 어떤 사항이지? 한 점에서 만나는데 외접하는 사항. 여기 등호가 있어. 괜찮습니까? 여기에 등호가 있다라고 한다면 무슨 사항이야? 반지름 길이의 차가 거리랑 똑같다. 한 점에서 만나는데 내접하는 사항이야. 그치? 그리고 D가 얘보다는 크고 얘보다 작은 사항은 몇 점에서 만나? 2점에서 만나는 사항이야. 그치? 그럼 나는 이제 궁금한 거야. 자, 뭐가 궁금한 거냐면 여기 봐봐 여기. 등호가 있을 때는 외접의 사항이었어. 그럼 나는 상상하는 거지. 아니 말이야. 두 원의 반지름의 길이의 합보다 D가 큰 사항은 어떤 사항일까? 궁금한 거야. 이해해? 나 얘랑 같을 때는 외접이었어. 맞아? 근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D가 더 큰 거야. 반지름의 길이의 합보다 중심 간의 거리가 크다고? 그럼 그때 그림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요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겠지. 예. 나예요. 중심과 중심과는 연결해요. 그치? 그럼 내가 이 거리를 지금 D라고 하자 이거예요. 괜찮아요?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 큰 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한다면 괜찮습니까? 결국 중심 간의 거리가 더 크다고? 그러면 우리들은 안 만나의 사항, 맞아? 요런 사항이 만들어지겠네요.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과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야, 그럼 잘 들어봐. 여기 등호가 있었을 때는 어떤 사항이었다고? 외접하는 사항이었다고. 반지름 길이의 차가 D랑 똑같을 때는 외접하는 사항. 그럼 이제 나예요. 얘가 더 큰 사항은 어떻게 될까라는 거지. 한번 보자는 거야. R-R이 D보다 큰 사항은 어떻게 될까? 맞아요? 얘가 더 큰 사항은 어떻게 될까? 이런 사항이지. 그러면 잘 들어야 해. 이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다음과 같은 사항이야.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작은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중심 사이의 거리보다 합보다 큰 사항이야. 그치? 그럼 이 사항은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야. 안 만나긴 안 만나는데 나예요 홀롤롤롤로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안 만나는 사항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지. 여기가 중심, 작은 원의 중심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지금 중심과 이 중심간을 연결한 얘가 지금 뭐인 거야? D인 거야. 그치? 그리고 나서 나야 큰 원에 여기 반지름이 지금 뭐인 거라고? R인 거야. 괜찮아? 그리고 나서 쬐끄만한 반지름이 뭐인 거야? R인 거야. 그치? 그러면 D 플러스 R이 괜찮아? 주황색이랑 보라색 R을 더한 것이 괜찮아요? D 플러스 R이 작은 사항이지. 큰 원의 반지름 R보다 지금 뭐한 사항? 작은 사항이지. 그럼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한 원의 큰 원의 속 내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괜찮아요? 뭐에 들어간다고? 내부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는 뭐 하는 사항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안 만나는 사항이 만들어진다. 괜찮아요?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그때 또 스페셜하게 D가 0일 수도 있어요. D가 0이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D가 0이라는 말은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가 0이라는 거야. 중심과 중심 간의 거리가 0이라고? 그러면 두 원의 중심이 일치하는 사항이네요. 여기까지 괜찮아? 두 원의 중심이 일치하는 사항. 그때 R과 라지 R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반지름의 길이는 다르면서 뭐인 사항이야? 중심은 일치하는 사항. 이 사항 또한 뭐가 되는 거지? 두 원은 안 만나의 사항이 만들어지겠죠. 자, 무슨 소리냐면 홀롤로 큰 원이 이렇게 있어요. 중심은 똑같은 상태에서 이런 쬐끄만한 원이 있어요. 괜찮습니까? 쬐끄만한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R이고요. 큰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라지 R이에요. 맞아? D는 지금 0인 사항. 맞아요? 반지름의 길이는 다르고 중심이 일치할 때 우리는 뭐 하는 사항이 나타난다? 안 만나의 사항이 만들어집니다. 예.
같은 원이라고 한다면 교점은 무수히 많을 거예요. 근데 같은 원을 우리는 다루지 않을 거란 말이지. 서로 다른 두 원에 관해서는 위치 관계는 항상 몇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서로 다른 두 원의 위치 관계는 무조건 몇 점에서 만나? 한 점에서 만나거나 몇 점? 두 점에서 만나거나. 맞아요? 몇 점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 예. 교점은 한 개 있거나 두 개 있거나 없거나. 괜찮습니까? 없거나 한 개 있거나 두 개 있거나 이상밖에 없더라. 이건 어떻게 판단한다고? 두 원 중심 간의 거리와 반지름의 길이로서 우리는 판단할 거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여기까지 괜찮습니까?